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가축화 작물화 경쟁력. 그러나 더욱 명백한 지연 요인은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의 문제였다. 제6장에서도 논의했듯이 수렵 채집민들이 식량 생산을 시작한 까닭은 까마득한 후손들에게 주어질 잠재적인 혜택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초기의 식량 생산이 수렵 채집 생활에 비해 점점 더 많은 이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 비해 남아메리카에서는 초기 식량 생산이 수렵 채집에 대해 경쟁력이 부족했는데 거기에는 가축화할 만한 야생 포유류가 거의 없는 탓도 있었다. 결국 아메리카의 초기 농경민들은 여전히 야생 동물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했으므로 수렵 채집민을 겸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는 식물의 작물화가 이루어지고 머지않아 동물의 가축화도 이루어져 식량 생산 체계가 갖추어졌으므로 곧 수렵 채집민을 앞질렀다. 더구나 유라시아의 가축들은 비료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쟁기까지 끌어줌으로써 유라시아에서 농경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아메리카 야생 식물의 특징도 식량 생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결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미국 동부이다. 여기서 작물화된 농작물은 연함개도 안 되며 그 속에는 종자가 작은 곡류는 있어도 종자가 큰 곡류나 콩류, 섬유작물, 과일 및 견과 나무 등은 전혀 없다. 이는 중앙아메리카의 주식이었고 남북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어 지배적인 농작물이 된 옥수수의 경우에도 뚜렷하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야생 밀과 보리는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몇백 년 사이에 농작물로 진화될 수 있었지만 야생 돼지 옥수수가 옥수수로 전환되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우선 종자 생산을 위한 에너지 투자량과 생식 생태의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돌처럼 단단한 껍질을 없애야 했으며 옥수수 한 자루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져야 했다.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식물을 작물화하기 시작한 때가 종전에 믿고 있던 시기보다 나중이었다는 최근의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내륙, 미국 동부 등지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시기와 1년 내내 상주하는 촌락들이 널리 형성된 시기 사이에는 1500년이나 2000년쯤의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서 농경의 의미는 오랫동안 수렵 채집에 의한 먹거리를 약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많은 인구를 뒷받침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시기를 더 앞당겨 잡았던 종전의 견해가 옳다면 1500년이나 2000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50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식량 생산이 촌락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촌락이 형성된 시기 사이에 간격이 별로 없었다. 신세계의 가축 농작물이 갖고 있던 한계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가 유라시아로부터 또는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농작물이나 가축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났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 동부와 아마존강 유역에 옥수수가 도착했을 때, 안데스 남부에서 가축화된 라마가 안데스 북부에 도입되었을 때, 남북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 말이 나타났을 때 등이 그 예다. 유라시아의 문물 확산을 도운 동서축 방향. 다른 대륙들보다 유라시아가 앞선 출발을 하고 야생 동식물과 더불어 그 발전이 더욱 가속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메리카에 비해 동물, 식물, 아이디어, 기술, 사람 등의 확산이 용이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 생태적 요인 때문이었다. 아메리카의 남북축과 달리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이었으므로 위도 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 변화를 겪지 않고도 각종 문물이 확산될 수 있었다. 유라시아의 동서 너비가 전체적으로 넓은 데 비해 신세계는 중앙아메리카, 특히 파나마에서 폭이 좁아졌다. 더구나 아메리카는 식량 생산이나 조밀한 인구에 적합치 않은 지역이어서 그 분열이 더 심했다. 그러한 생태적 장애물 중에서 파나마 지역은 중앙아메리카 사회와 안데스 및 아마존강 유역 사회 사이를 갈라놓았고 멕시코 북부 사막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동남부 및 서남부 사회 사이를, 텍사스주의 건조 지역은 미국 동남부와 서남부 사이를 각각 갈라놓았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 지방은 식량 생산에 적합한데도 사막이나 높은 산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신세계의 중심지였던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부, 안데스 및 아마존강 유역 사이에서는 가축, 문자, 정치적 단위 등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작물이나 기술의 확산도 제한적이거나 매우 느렸다. 아메리카 내부의 이 같은 장애물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결과들 가운데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갈 만하다. 식량 생산은 미국 서남부 및 미시시피강 유역으로부터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의 곡창지대인 캘리포니아 및 오리건주로 확산되지 못했다. 결국 그곳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적당한 가축 작물이 없어서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안데스 고지대의 라마, 기니피그, 감자 등은 끝내 멕시코 고지대에 도달하지 못해서 중앙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서 가축화된 포유류라고는 개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의 작물화된 해바라기가 중앙아메리카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중앙아메리카에 가축화된 칠면조가 미국 동부나 남아메리카로 전파되지도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와 잠두류가 멕시코의 농경지로부터 미국 동부의 농경지까지 1100km 남짓한 거리를 통과하는 데에는 각각 3000년과 4000년이 걸렸다. 미국 동부의 옥수수가 도착하고 나서도 7세기가 더 지나서야 비로소 북아메리카의 기후에서도 생산성 높은 옥수수 변종이 개발되어 미시시피 문화가 꽃필 수 있었다. 이처럼 옥수수, 잠두류, 호박 등이 중앙아메리카로부터 미국 서남부까지 전파되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종이 다시 작물화되거나 가까운 종이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게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작물화된 농작물이 많았다. 각종 장애물이 농작물과 가축의 확산에 미친 영향도 인상적이지만 인류 사회의 다른 여러 특징에도 영향이 컸다. 원래 지중해 동부에서 탄생한 알파벳은 영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유라시아의 거의 모든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었다. 다만 중국의 문자체계에서 파생된 문자를 사용하던 동아시아 지역에만 예외였다. 그러나 신세계 유일한 문자였던 중앙아메리카의 문자체계는 그것을 채택했음직한 안데스 및 미국 동부의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지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장난감의 일부로 발명된 바퀴는 안데스에서 가축화된 라마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신세계에서는 바퀴 달린 운송수단이 탄생할 수 없었다. 9세기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마케도니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각각 5,000km, 몽골 제국이 10,000km가량이었다. 그러나 중앙아메리카의 제국과 국가들은 북쪽으로 1100km쯤 떨어진 미국 동부의 추장사회들이나 남쪽으로 1900km쯤 떨어진 안데스의 국가사회들과 아무런 정치적 관계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소문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